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열차 운행의 바쁜 시간에 속도나 목적지가 중요해진 요즘 시대에 시골의 간이역은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라진 간이역은 어쩌면 우리가 놓쳐버린 추억과 인간적인 가치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거나 서질 않는 추억을 간직한 멋진 간이역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따라 모양도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 반야월역과 동천역은 폐역이지만 문화재로 등록돼 아직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동천역은 보존 상태가 좋아 1930년대의 건립 당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반야월역은 1970, 80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칠성시장에 채소를 팔기 위해 드나들었고 영천, 경주, 포항에서 대구로 통근 통학하는 살아있는 역이었는데 지금은 그 겉모습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 화본역은 증기기관차의 종착역으로 급습탑을 볼 수 있는데 이끼가 잔뜩 낀 급습탑을 들여다보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고 주변 풍경도 좋아서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해운대로 가는 기찻길이 예쁜 송정역과 그 외 봉화 승부역, 김천 직지사역, 전라도 백양리역, 인포역 등 이번 가을에는 간이역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지금껏 만나지 못한 놓쳐버린 추억과 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9월 추석 시즌에 개봉한 한국 영화 기적입니다. 경상북도 봉화의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찻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 원곡리에 사는 준경은 오늘도 청와대에 54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마을에 기차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던 기차 노선도 없애는 판국에 기차역은 어림없다는 기관사 아버지 태윤의 반대에도 누나 복영과 마을에 남아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 통학길을 오가는 준경은 그의 엉뚱함 속에 천재의 비범함을 알아본 자칭 뮤즈 라이가 다가와 함께 설득력 있는 편지 쓰기를 위한 맞춤법 수업, 유명세를 얻기 위한 장학 퀴즈 테스트, 대통령배 수학경 시대의 응시까지 오로지 기차역을 짓기 위한 준경만의 노력이 계속됩니다. 먼저 5인조 보컬 그룹 5손가락이 부르는 새벽기차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걸어가면은 눈물처럼 젖어드는 슬픈 이별이 떠나간 그대의 모습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 해철없게 웃음 짓는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네.
새벽 기차는 허물어진 내 마음을 함께 실었네. 낯선 거리에 내려 또다시 외로워지는 할 수 없는 내 마음이여. 초등학생인 준경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영재로 전국에서 1등상을 받기 위해 누나 보경과 함께 교장실에서 기다리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트로피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승부역에서 같이 기찻길을 걸어 마을로 향하는데 절교 위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화물열차를 만나지만 다행히 절교 중간 대피소로 아슬아슬하게 피해 무사히 마을로 돌아옵니다. 태윤의 딸 보경과 아들 준경은 외진 시골에서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 학교로 통학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길로 다니고 있었는데 마을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없고 기차역도 없기에 가장 가까운 승부역까지는 기차 철로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정해진 시간에 다니는 승객 열차와는 달리 화물열차는 운행 시간을 알 수가 없어 오로지 철로선의 진동을 느끼면서 감에 의존해 목숨을 걸어야 했고 특히 터널만 3개를 지나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로 중간에 위치한 철교 위에서 화물열차와 맞닥뜨려 그동안 강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6년 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준경은 이번에도 아버지 태윤 없이 누나 보경이와 함께 입학식에 참석을 하는데 거리가 멀어 입학식에 지각한 준경은 엉뚱한 행동으로 같은 반 송라희의 눈에 띄게 됩니다. 뮤즈가 꿈이라는 라희는 준경을 테스트를 해보고는 보이는 모습과 달리 천재성이 있고 특히 수학이나 물리적인 쪽으로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친해지기 위해 접근하다가 어느 날 준경이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것을 보고 여자친구가 있는지 의심합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에드나인 프로젝트의 노래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면. 내게 가자.
것이 행복이었지. 너와 거닐던 그 거리에 불 꺼진 가로등만이 나를 비추는데 너무나 좋았던, 그래서 아팠던 우리 젊은 날. 시간이 흘러서 이제야 알았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한참을 걷다 문득 네가 그리워. 그때의 우리 참 많이 아파했었는데. 나의 가장 소중했었던 기억이었지. 이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겠지. 애써 널 지운 건 아니지만 어느샌가 너와의 기억이 사라져가. 너무나 좋았던, 그래서 아팠던 우리 젊은 날. 시간이 흘러서 이제야 알았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한참을 걷다 문득 네가 그리워. 그때의 우리 참 많이 아파했었는데. 그때의 우리 참 많이 아파했었는데. 사실 준경은 청와대에 수시로 편지를 보내 간이역을 세워달라고 부탁해 오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철로를 걸어 다녀야 하는 사정을 가장 윗선인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인은 러브레터를 확인하기 위해 준경의 책가방을 몰래 뒤져 편지를 읽다가 준경에게 들키자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라인은 준경에게 간이역 세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라인은 돕는다는 핑계로 즐겁게 데이트를 즐기고 준경이 언제쯤 도와줄 거냐고 묻자 라인은 맞춤법도 안 맞고 글씨도 엉망이라며 준경에게 받아쓰기부터 가르칩니다. 또한 뮤즈가 꿈이라는 라인은 우주 과학자가 꾸민 준경을 지원해주고자 책방에서 온갖 우주 과학 서적을 사주며 점점 서로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준경은 철로의 진동에 따라 열차가 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호 장치를 만들어 터널 입구에 설치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게 마을을 오가야 했기에 신호 장치를 보고 터널을 지날 수 있게 돕습니다. 하지만 나무판과 태엽으로 만든 조잡한 장치였습니다. 누나 보경은 친구 한 명 없는 준경이 광수라는 친구와 같이 공부하고 늦었다는 말에 호기심이 쌓이고
남자인 줄 알고 그런 취향이라도 존중해준다고 하자 준경은 화들짝 놀라며 그 친구는 이름만 광수이지 여자이고 그런 사이도 아니라고 둘러댑니다. 그런데 아버지 태은과 서먹서먹한 관계인 준경에게 이번 생일에 카드라도 하나 쓰자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거절을 하고 주말에 집에 온 아버지 태은과 어색한 저녁을 먹던 중 아버지는 준경에게 간이역 타령 중 그만하라며 나무라지만 준경은 말을 듣지 않자 태윤은 화를 내며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카펠라와 팝 3인조 보컬 스위스로우가 부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젠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조금만 솔직해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하도록 너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쓸쓸한 눈으로 다만 웃고만 있었지. 헤어져도 난 너를, 매일 또 이별해도 난 너를, 이미 넌 꿈이래도 난 너를, 정말로 끝이래도 난 너를, 한 번만 용기 내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하도록 너를 이렇게 눈물 짓도록 다시는 다가가 참아 안을 수 없었지. 나 이대로 더 있으면 이대로 머무르면 너를 더 사랑할 것 같아. 나 이대로 더 있으면 이대로 바라보면 떠날 수 없을 것만 같아. 내 작은 어깨 위로 나 너를, 언제나 힘이 되도록 너를, 따스한 햇살처럼 나 다시 또 다가가 감싸. 이대로 서성이면 이대로 눈물 지면 너를 더 사랑할 것 같아. 나 이대로 더 있으면 이대로 바라보면 너를 붙잡을 것만 같아.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헤어져도 난 너를, 매일 또 이별해도 난 너를, 이젠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이미 넌 꿈이래도 난 너를, 정말로 끝이래도 난 너를. 청와대에서 편지에 대한 대답이 없자 청와대에 직접 가려고 버스를 타지만
준경의 심한 참을미로 인해 포기를 하고 TV에 나가 호소하기 위해 장학 퀴즈를 나가려고 테스트를 하는데 수학이나 물리 부분 이외에는 실력이 형편없는 준경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전국 수학 경진대회에 나가 대통령상을 받으려고 우승을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대리 시상을 합니다. 라이는 성공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간이역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다며 서울로 같이 전학을 가자고 하는데 준경은 고민은 하지만 거부합니다. 어느 날 라이가 자기 집에 준경을 초대해 에로 영화를 같이 보게 되는데 분위기를 탄 둘은 영화 장면을 따라 첫 키스 직전까지 가지만 라이 엄마가 들이닥쳐 무산이 되고 준경은 황급히 집에 돌아갑니다. 다음날 라이와 국회의원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준경을 서울의 과학고에 보내고 지원해준다며 같이 전학 가자고 제안을 하고 준경은 다시 고민을 하다 아버지 태윤과 상의하려고 찾아가지만 태윤은 바쁘다며 황급히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준경은 창밖으로 마을 강가에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얼마 전 딸을 유치원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했던 마을 아줌마가 강에 떨어져 119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터널 앞의 신호장치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신호장치가 많은 새똥이 묻어 고장이 나 있었고 그것을 보고 안심하고 걸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준경은 죄책감에 빠지고 라이가 서울로 전학 가는 날 학교에 나타나지도 않고 라이는 빗속에서 기다리다가 울며 차를 타고 서울로 떠나는데 준경은 멀리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6년 전 영화 초반부로 돌아가 준경이 전국 1등상을 받고 걸어가던 철교 위에서 마을 사람들과 아슬아슬하게 화물열차를 피하며 열차가 지나가는 순간 준경이 트로피가 떨어지고 누나 보경이 이를 잡으려다가 강으로 추락을 해 사망을 했고 보경이 죽은 후 준경은 혼자만 보이는 누나의 혼령과 집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을 수색해 트로피만 찾았을 뿐 보경의 시신은 찾지 못했고 결국 죄책감에 태윤도 강에 빠져 죽으려 하다가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준경의 목소리에 자살을 단념했던 것입니다. 가수 이하이가 부릅니다. 홀로. 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건 같아요. One day it will stop.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햇빛을 쬐고 숨 쉬어봐도 쉽지는 않네요. One day it will stop. And I'm gonna stop crying, stop feeling, stop thinking about you, my baby. 이제 그만 울 거야, 나 울 거야, 나를 더 아껴줄 거야. And I'm gonna stop. 걔보다 내가 나보다 제가 난 게 중요한가요? 수많은 나를 괴로워하다 이제 좀 알겠어요. 가만히 앉아 걱정하기에 난 너무 소중해요.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운 번 같아요. One day it will stop. 준경과 단둘이 남은 태우는 마을을 떠나려 하지만 준경은 누나 보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보경이 누나 없이도 잘 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려고 하자 준경이 울면서 내가 집에 있을 때까지만 같이 있어달라며 애원을 하고 보경은 준경과 함께 있기로 합니다. 이때부터 준경은 홀령이 된 보경과 같이 살며 자신의 트로피 때문이라는 보경에 대한 죄책감과 또한 선의로 설치한 신호장치 때문에 아기 엄마까지 사고를 당한 것이라 자책하며 간이역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져서 마을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뀐 얼마 후 그렇게 마을에 계속 남아 학교를 다니던 준경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대통령이 드디어 간이역 설치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지원이나 예산은 올림픽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실망하고 기관사인 태유는 원칙주의적으로 공식 지시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간이역 설치는 어렵다고 딱 자릅니다. 그러자 준경은 그럼 우리 손으로 직접 간이역을 만들자며 무모하지만 혼자서 공터에 땅 고르기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준경의 노력을 하나둘 마을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드디어 모두 합심하여 아담한 양원역이란 간이역을 완성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갑자기 라이가 준경을 찾아와 생일을 축하해주고 그동안 편지를 보냈던 라이와 달리 준경은 한 번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라이 주소를 몰랐기 때문이었고 오늘 자고 간다는 라이의 도발에도 준경은 반딧불이 반짝이는 철길을 걸으며 라이를 보내주는데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며 라이가 뽀뽀까지 합니다. 얼마 후 철도청 홍보과장이 학교를 찾아와 준경의 이야기를 잡지에 실자 이를 본 태유는 준경의 엄마와 누나가 죽은 것이 준경의 탓이라고 보도되어 있는 것에 분노하여 홍보과장에게 당장 잡지를 회수하라며 화를 내는데 홍보과장은 태윤을 진정시키며 준경이 직접 한 말이고 준경이 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간이역을 세우려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수 김건모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이별.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아서 힘없이 돌아서다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나만큼 너도 슬프다는 걸 알아 하지만 견뎌야 해 추억이 아름답도록 그 짧았던 만남도 슬픈 우리의 사랑도 이제 눈물로 지워야 할 상처뿐인데 내 맘 깊은 곳엔 언제나 너를 남겨둘 거야 슬픈 사랑은 너 하나로 내겐 충분하니까
지난 나를 돌아봐 그 속에 너와 나의 숨겨둔 사랑이 있어. 언제나 나는 너의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을 거야. 추억에 가려진 채로 긴 이별은 나에게 널 잊으라 하지만 슬픈 사랑은 눈물 속에 널 보고 있어. 내 맘 깊은 곳엔 언제나 너를 남겨둘 거야. 슬픈 사랑은 너 하나로 내겐 충분하니까. 하지만 시간은 추억 속에 너를 잊으라며 모두 지워가지만 한동안 난 가끔 울 것만 같아. 한편 준경을 지속적으로 밀어주던 학교 물리 선생님은 미국의 나사로 국비 유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에 준경이 응시하게 접수를 하는데 준경은 고민 끝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양원역 건물을 다 짓고 개통시만 남기고 이제 열차만 서면 되는 상황에서 아직 공식 지시가 없자 기관사인 태우는 원칙대로 양원역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버립니다. 마을 사람들도 준경도 몹시 상심하는데 준경은 영혼인 누나 보경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말다툼 끝에 국비 유학생을 뽑는 시험 수험표를 던져버리며 시험을 포기합니다. 이 모습을 아버지 태윤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준경의 물리선생님이 다음날 서울에서 열리는 시험에 준경을 데려가기 위해 태윤이 근무하는 역까지 찾아와 허락을 구하며 준경은 천재이며 꼭 아들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이라 양원역까지 걸어가 준경을 데려가기에는 시간이 모자르자 갈등하던 태윤은 결국 양원역에 급정차시킨 후 10분 동안에 집으로 뛰어가 준경을 데리고 기차에 태워서 떠납니다. 이때 버린 수험표는 영혼 보경이 주워다 전해주고 승부역에 도착하자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태윤이 직접 선생님의 차를 운전해서 서울로 출발합니다. 서울에 처음 가보는 것이라 도로를 헤매다가 시험장에는 좀 늦게 도착했지만 무사히 시험을 치르게 되고 얼마 후 집으로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자 합격 소식에 태윤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준경이가 미국 가게 되었다고 기쁘게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태윤은 준경에게 진실을 털어놓는데 두 가지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아내가 집에서 혼자 진통이 있다고 했을 때 일을 마치고 갔으면 준경을 해산하다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근무를 다 하고 퇴근했을 땐 이미 아내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과 또 하나는 준경이 상을 탄다는 전화를 받고 갈 수도 있었는데 누나 보경이만을 보냈고 절교 위에서 떨어질 때 화물 열차를 운전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자신 태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받을 원망과 비난 때문에 준경과 마을 사람들에게도 비밀로 하라며 동료 기관사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대신해 주었고, 그래서 준경과 마찬가지로 태윤도 둘의 죽음이 자신 탓이라고 자책하며 살아왔으며, 보경이 사고가 난 날 강에 들어가 자살하려 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경에게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말고 유학 잘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준경은 아버지도 죄책감 갖지 말라며 그날 죽지 않고 사라져서 고맙다고 하자,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누나가 꿈에 나타나 말해줬다고 둘러댑니다. 유학길에 오르는 준경은 기차 안에서 영혼인 보경과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보경은 약속대로 잘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나면 그때 사라지기로 했기에 떠나는 기차를 보며 보경의 영혼이 사라집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라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를 않고, 준경이 출국장으로 막 들어가려는 찰나에 라이가 쫓아와 몇 대 주워 박으며 나를 안 보고 떠나려고 했냐며 앙탈을 부리고, 자신을 잊지 말고 연락 자주 하라는 말과 함께 둘은 진한 키스를 나누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기적은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찻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에 간이역 하나 생기는 게 유일한 인생 목표인 준경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미국의 수도는 몰라도 암사는 누구보다 빠른 준경은 엉뚱함과 비범함을 오가는 반전 매력으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과 새로운 꿈을 향해 한 발 내디디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노력에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각 출근 카드를 찍는 원칙주의자 기관사 태우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자 마음과 달리 표현에 서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늘 엄격하고 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자식 일에 가장 아파하며 마침내 마음을 드러내면서 아버지의 환한 웃음을 보여주는 순간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준경의 뮤즈를 자청하는 라희는 무뚝뚝한 준경과 180도 다른 매력으로 통통 튀는 케미를 주며 준경을 휘어잡는 당당한 매력까지, 그야말로 행동파 캐릭터인 라희는 준경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끌어주는 뮤즈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리고 준경의 곁에서 영혼으로까지 늘 함께하는 누나 보경은 시도 때도 없이 투닥거리는 남매이기도 하지만 준경의 꿈을 항상 응원해주는 인물로 영화에 따뜻함을 더하여 줍니다. 출연하는 연기자들의 개성 넘치는 연기력이 중후반부의 놀라운 반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기적이었는데요. 영화 기적은 향수를 자극하는 80년대의 감성을 담아내며 기차역이 들어서지 않은 시골 마을의 정감 가는 정치와 아름다운 풍광을 색감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했는데, 파란 하늘 아래 싱그러운 녹음, 드넓은 산자락을 통과하는 철로 등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을 위해 강원도 정선과 삼척, 경북 상주와 영주 등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했고, 기찻길과 개울, 풀숲, 새, 바람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양원역은 88년도에 지어질 당시의 공간과 유사한 곳을 찾아 오픈세트로 제작, 대합실과 승강장, 역 명판 손글씨 등까지 세세하게 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을에 더욱 그리운 목소리의 가수 김광석이 부르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전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꺼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